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트 장유리다입니다. 자, 오늘 낙관을 베팅한 시장이다라고 살펴봐야 될까요? 양시장 또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기분 좋게 오름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 구원 투수로 나섰던 것은 단연 또 2차 전지 테마들의 또 당당한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동차, 방산, 향후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싣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4월이 단 1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유종의 미를 좀 걷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기분 좋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뚝심 전략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또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최근 급락 장세가 펼쳐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 계속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죠. 제가 계속해서 장을 살펴볼 때 세 가지 요소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표 주인 삼성전자 주목해서 보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잘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기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서 양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다가 하방을 딛고 올라서면서 0.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하면서 플러스 2.38%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는 64,600원 마감을 하면서 21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38원에 상승하면서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고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동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지난주 제가 목금 출연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 꺾였었죠. 하방으로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빠졌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5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어떤 성격을 갖냐면 61선을 닿지 않았지만 61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 나왔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20분봉입니다. 분봉 상황이거든요. 이게 120분봉인데 120분봉에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20선입니다. 120 이평선. 120분봉의 120 이평선은 라이프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인을 지켜주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안내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하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120분봉 120 이평선이 기준이 되면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61선 부근에 왔다가 거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큰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120분봉 120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120 이평선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죠. 그리고 120 이평 라인이 우상향하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아직은 이 우상향하고 있는 120 이평선이 꺾일 듯한 그런 기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한 증시는 기술적 조정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반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서 봐야겠죠. 자, 원달러 환율이 제가 주봉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봉에서 주봉 구름층 안에 들어왔고 구름층 하단 그리고 구름층 상단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기준선 라인이죠. 기준선 위에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주봉에서 상단을 향해 가면은 우리 증시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단을 향해 가면은 긍정적 시그널이고요. 근데 지금 딱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중간 라인이 있는데 과연 상승할지 하락할지 하방 압력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달러 환율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 날, 금요일장이 중요할 겁니다. 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제가 내일 또 출연하니까 내일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준선이라는 자리,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좀 다르죠. 코스피는 60일선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삼성전자는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 그리고 21선, 이제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를 주도하면서 이끌고 갈 때에 코스피가 또 동반 상승, 코스피가 상승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이 성공했고 내일장 중요하겠죠. 내일장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 기술적인 흐름, 그다음 원달러 환율까지 내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들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좀 필요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살펴볼 때 대명사 삼성전자 흐름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좀 복귀해 봤다면 여러분들 또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종목들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3월 11일에 편입한 이래로 지금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 케미칼도 살펴보시죠. 37.76%. 홈센터 홀딩스와 오스코텍 역시도 거의 39% 그리고 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탄탄하게 이러한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은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느낌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중에 단연코 거의 수익률이 200% 가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승이 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융 동메달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자주 이제 금메달로 등장을 했잖아요. 일단 오늘 또 일단 금메달을 수여하도록 할게요. 금메달을 수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률이 컸는데 최근에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의 차트가 무너지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무너지면서 고점을 기록했던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고점에서부터 거의 30에서부터 50%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18,000원대 갔다가 현재 14,000원인데요. 자,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죠. 뭐니 해도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400억, 내년에 500억, 내후년에 690억,
4, 5, 6, 7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이죠. 이 회사가 이제 산화 촉매제를 만들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촉매제를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1조 클럽,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섰다가 현재 9천억대에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는 다시 무난하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18,000원대의 고점을 기록하고 무너졌지만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금 고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메달을 수여할 종목 안내를 드릴 텐데 은메달 수여하는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이 회사 이제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은메달을 수여한 것은 뭐냐면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도 어제도 큰 상승을 기록했고 오늘도 상승의 기조를 이어나갔기 때문이거든요. 어제는 장중에 14.9% 상승을 기록을 했죠. 홈센터 홀딩스가 주목을 받는 것은 대구 신공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소재를 두고 있고 또 대구에 부지를 갖고 있어서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센터 홀딩스 이 회사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이런 회사로서 앞으로도 더 상승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에 지금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황이라서 이 회사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좀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차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구름청 상단까지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구름청 상단이 저항이 될 수도 있으나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구름청 상단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주봉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파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라텍은 제가 지난 금요일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고요. 1,000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는 1,000원을 넘어선 지폐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안내를 드렸고 금요일 때는 1,000원 이하에 있다가 월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월요일 급등해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면 스프링클러를 전국에 이제 의무 설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스프링클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이제 파라텍이라는 이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텍 현재는 1,000원대 넘어섰다가 또 눌림이 있지만 거래 후 패턴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살아있고 또 주가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현재 915원에 있는데요.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죠. 우리가 주가가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다음 저항대는 바로 241선, 위에 있는 241선이 될 겁니다. 여러분 HTS에 241선이 없다면 241선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은 이제 7개로 볼 수 있어요. 7개. 이평선 기준으로서 중장기 60, 120, 240이라는 저항.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청 상단 또는 기준선 자리 일목균형표 꼭 설정하시고요. 세 번째는 매물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차트도 있으니까 매물대 차트도 설정하십시오. 매물대. 그다음에 자릿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라텍이 9,000원대에서 1,000원 올랐죠. 1,000원 올랐다가 다시 1,000원 이하로 빠지죠. 이게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1,000원 이상으로 갔을 때는 매도, 그다음에 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눌림목에서 매수. 이것이 자릿수의 매매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보나치 기법대로 대응하는 거. 38250 61.8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저항에 걸리는 자리 피보나치 기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섯 번째는 전고점에 도전한 쌍봉을 만났을 때의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삼봉,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연결해서 세 번째 만나는 삼봉 저항에서 매도하는 기법.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저항 안내를 드리고요. 지지는 또 반대가 되겠죠. 지지 7자리, 저항 7자리.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노라토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금메달, 은메달은 홈센터 홀딩스, 동메달 파라텍이 선택이 됐습니다. 또 지지받는 거, 저항받는 그런 기법들, 언제 매수 타점을 받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또 궁금증들 많으시죠? 그러신 분들께서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오사물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여기 네모난 곳에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번호는 참여 코드 번호 저희 걸려 있어요.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는 저희 샵 3772번으로 5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장에 또 빅매치 포인트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이 사실은요, 기분 좋은 사실 반등의 성공이다라고 뭔가 신호탄을 좀 내는 건지 시장에 여기서 볼만한 테마는 과연 어떤 거였는지 좀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특징주 또는 이제 테마로 소개할 만한 그런 그룹들을 안내를 드릴 텐데 최근에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고 또 반등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테마들이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나 따끈따끈하게 움직였던 그런 테마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테마에 속하는 선수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가 되는 바로 섹터는 첫 번째 섹터는 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페라이트 또 생소할 수 있는데요. 페라이트가 또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페라이트가 왜 주목을 받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테슬라가 히토류 업체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테슬라 한마디에 히토류 업체들이 이제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자주 쓰여왔던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페라이트는 자성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의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페라이트 관련 섹터, 이 섹터에 들어있는 선수 두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페라이트 그룹, 이 페라이트 섹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화전자입니다. 자, 삼화전자. 이 회사는 이제 페라이트 코어 그리고 MPC 코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차트를 보시면 연속 3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죠. 직접적으로 페라이트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페라이트 부품을 만들거나 또 페라이트를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도 몇 있지만 직접적으로 페라이트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전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3,000원대부터 6,900원대까지 2배 이상 이제 수직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은 480억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 830억이니까 약간 고평가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봉 상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났는데 이제 신고점이니까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매도할지 행복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일봉에서 주봉에서 가파른 상승이어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으니까 월봉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물론 긴 장대 양봉이어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를 제가 매도 타점으로 안내드리고 저항 포인트로 안내드리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 이 라인이 보이시죠? 정확하게는 그 라인에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6,9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금요일은 오늘과 같은 상한가를 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연속 장대 양봉의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4일째는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삼화전자 내일도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거의 저항대 와서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제일 상승률이 컸던 종목이긴 하나 이제는 좀
매도 대응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페라이트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그 선수는 오상자이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상자이엘, 이 회사가 왜 페라이트 관련주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상자이엘이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시스템 구축, 보안 솔루션, 그리고 밴, 그리고 렌탈,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헤마이트 개발을 완료하면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보헤마이트, 이건 테슬라가 이 부분을 채택하기 때문이거든요. 테스타가 이제 분리막의 경우에서 보헤마이트를 코팅한 아라미드 분리막을 채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페라이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보헤마이트, 페라이트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자이엘을 보게 되면 오상자이엘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삼화전자처럼 연속 3일 급등한 건 아니고 오늘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고 약간 밀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매물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매물대를 부딪히는 자리는 저항대로 보지만 매물대 위에 있으면 매물대가 또 지지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 매물대를 잘 이용하는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매출액이 1,000억 정도, 958억, 영업이익은 한 37억 정도,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 적정일 수도 있고 약간 고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상자이엘의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120주 라인 위에 있죠. 120주 이평선 위에 있고요. 위로 보면 240주선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봉 상황에서 120주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어디냐? 240주선까지 향해 갈 수 있으니까 상승의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보유자께서는 240주선 라인을 노려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또 신규로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은 바로 현재의 자리 매물대, 일봉의 매물대 위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그때 공략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라는 테마를 좀 눈여겨보신 건데 이제 삼화전자는 너무 많이 높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상자이엘, 페라이트와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확인해 봤다면요. 이번에는 또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급등할 만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만한 종목의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힌트만 듣고서도 정답을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자, 우리 급등할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 먼저 주실까요? 네,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종목 글자는 6글자고요. 6글자요. 예, 두 개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은 귀중한 보물을 뜻하는 거. 뒤는 자석을 영어로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딱 혼합하면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급등할 만한 높이 뛸 종목은 총 6글자가 되겠고요. 앞에는 또 귀중한 보물의 뜻을 가진 글이 들어가면 되고 뒤에는 자석을 영어로 하며 딱 그것이 정답이오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들 바로 정답 외쳐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멀리 뛸 만한 중장기적인 종목에 대한 이름의 힌트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자 수는 3글자고 글자 안에 머리를 비는 빛이 들어갑니다. 라이트의 빛은 치읓받침, 빛은 시옷받침이죠. 빛이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라이트라는 종목. 그런 종목이 한 2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말고 머리를 빗는 빛이 들어가는 종목 3글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를 빗는 빛이 들어가는 종목 바로 HTS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다 싶으신 분들 바로바로 지금 정답 외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 맞추시면 소정의 또 상품과 더불어서 정답이 무엇인지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다른 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이트라는 테마를 좀 보셨다면 이번에 또 다른 시각으로 여기를 난 보고 있다 하는 또 테마 있나요? 네,
두 번째 테마, 오늘 빅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섹터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2025년도부터 EU 공항에서 급유할 때는 지속 가능 연료를 포함하는 것 의무화 추진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항공유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무화가 추진돼서 관련 법안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바이오 연료가 확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그래서 바이오 연료 섹터에 속하는 두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바이오 연료에 속하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JC케미칼입니다. 자,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제조해서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 등에. 그리고 오일팜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는데 해외 작물을 재배를 해서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케미칼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나왔고 매출이익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JC케미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차트가 하락을 하면서 함께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바닥권에서의 지지력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 지금 3단 지지를 받고 있죠. 위쪽에 있을 때는 삼봉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바닥권에 있을 때는 3단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C케미칼은 매수 타점으로 참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거니와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중에 3.5% 상승을 하고 약간 밀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채널 하단에서 3단 지지를 받는 영역에 있으니까 재무, 그리고 수급이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이오 연료, 이 바이오 연료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에코바이오입니다. 자, 에코바이오. 이 회사는 친환경 전문 기업이죠. 즉 ESG 전문 기업이고 친환경 대체재 시장을 진입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바이오 가스 기반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오 연료와 관련돼 있는 회사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장중에 이 회사가 이제 7% 급등을 했다가 약간 밀렸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JC케미칼처럼 이제 바닥권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역시 바닥권에 있는 이 흐름, 3단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영역이고, 물론 코스닥 차트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오 연료 섹터에 속하는 JC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가 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오 연료 이 섹터에 속하는 이 두 종목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매수 타점에 이르러서 공략하기에 딱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부터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이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연료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행히도 더불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가격이 매우 진짜 저렴하다라는 게 또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JC케미칼과 더불어서 오늘 에코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 타점 바닥권 종목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또 발굴하는 거예요? 시황부터 맥점 잡는 방법,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 정말 7가지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우리 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궁금증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7가지 우리 원칙을 항상 준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죠? 네. 자, 우리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오늘 처음 본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 좀 더 붙여주세요. 제가 777 전략을 강조를 하거든요. 저항의 7자리가 말씀드렸듯이 매도 포인트를 잡는 기준, 그리고 지지의 7자리, 매수 포인트를 잡는 기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발굴하는 기준이 있죠. 제재수 깊이 스스라고 톡방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무슨 기준이냐? 그럼 다 제재수 깊이 스스라고 답변이 올라오는데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기, 기술적인 위치, 끼, 과거에 끼가 있었던 것,
상승의 끼가 많았던 것,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종목, 마지막으로 스케줄,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 이렇게 종목 발굴 7가지 기준에 의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주가가 눌리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차트를 안내를 드리죠. 그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목이 좀 트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안내를 드리죠. 저를 부르는 호칭이 맨잡너거든요. 멘탈 잡아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맨잡너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함께 식구가 되어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내일의 상황은 좋아질 것인지, 이런 지수의 흐름 그리고 잡아드리고 어느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한 것인지,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이니까 마음 편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재수 기끼스스 꼭 기억하시면서 7가지 종목 발굴 비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도 있어요. 535에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또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뒤면요. 급등할 종목, 또 중장기적인 종목, 어떤 종목이 바로 정답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할 만한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종목은 6글자, 총 6글자가 되겠고요. 앞에는 귀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을 유추해 보시면 되겠고, 뒤에 또 들어갈 만한 또 이름은 자석을 영어로 했을 때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종목은 머리를 빗는 빛이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우리 중장기적인 종목의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급등할 만한 종목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뭐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방송을 보고 입성합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힌트가 좀 어려운 건지 정답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급등 종목으로 딱 한 분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분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대보 마그네틱 정답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인가요? 빙고. 빙고 정답이군요. 네. 자, 이분이 무공님이에요. 무공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무공님 반가. 네,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왜 이 종목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정답 잘 맞히셨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이 맞고요. 자, 대보 마그네틱 이 회사 왜 급등의 여지가 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2차 전지용 전자석 탈철기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전자석 탈철기 외에 자력 선별기, 비철금속 선별기, 금속 검출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히든 재료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임가공 신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의 임가공, 바로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2차 전지용 전자석 탈철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으나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 소재 부분, 하이니켈 이런 소재 부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재수 기기 스스라는 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자, 이 회사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가총액 5천억대 있는데요. 언젠가 이 회사도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죠.
최근에 10만 원 부근까지 갔었죠. 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고점에서부터 반토막은 아니지만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락을 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 그런 좋은 매수 타점이냐? 예, 저는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일봉 상황에서 이제 241선하는 이 라인까지 왔었죠. 여기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아닙니까? 1년 주가 평균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완전히 하산을 했습니다. 산 정상까지 갔다가 하산을 했어요. 하산했는데 241선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한 번 더 터치해도 좋고 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한번 터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고 바로 되돌림이 나와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의 차트. 제가 오늘 또 노란 톡방에 이 패턴의 차트를 많이 올려드렸죠. 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컵을 만들고 나서 손잡이. 그러니까 컵을 U장이나 V장으로 만든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대부분 마그네틱의 목표가는 분명히 보이죠.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분명히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현재 이제 매수가는 제가 이제 64,000원대인데 63,000원 전후로 매수 타점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69,000원, 2차 목표가는 76,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00원이라는 그 목표가는 바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7,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3,000원 전후가 되겠고요. 1차 목표가 69,000원, 목표가 76,000원, 손절가 라인은 57,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무공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빚이 들어가는 종목을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아는 유일한 빚은요 세비캠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우리 바세님과 1억 벌자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조금 투표가 꽤 빚으로는 세비캠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정답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신다면요? 역시 빙고. 역시 빙고. 좋습니다. 우리 1억 부자님과 바세님께 이들에겐 또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역시 반갑습니다. 역시 반가. 네, 두 분께는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물론 종목 상담은 금지되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안내드리는지 알 거예요. 차트를 올려드리고 어느 자리, 이 정도가 저항이라는 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정답 맞히신 분들의 종목, 궁금하신 종목은 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비캠 왜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라는 취업 받침에 들어가는 종목은 이제 한빛소프트, 빗샘전자 이런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리를 빚는 비읍하고도 시업 받침에 들어가는 종목은 제가 아는 한 세비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잘 맞히셨고요. 자, 세비캠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보마그네틱처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도에 100억대, 올해 더 많이 늘어날걸요. 거의 70에서 100% 늘어나고 계속 200억, 300억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세비캠 이 회사는 폐전지 재활용 사업 그리고 폐산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폐배터리로부터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 이것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편입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폐전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보마그네틱과 유사성이 있죠. 그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상장 이후부터 쭉 보도록 하죠. 상장을 했을 때 주가 누르고 나서부터 바닥권에서 65,000원부터 1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배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배까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밀리고 상장했을 때 가격 부근까지 완전히 하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세비캠과 견주어서 우리가 늘 보는 종목이 하나 있죠. 그 종목이 뭐냐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좀 결이 좀 다르죠. 성일하이텍 차트를 볼까요? 자, 성일하이텍 이 회사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결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성일하이텍은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세비캠처럼 급등했고 하산을 했는데 세비캠과 좀 결이 다른 건 뭐냐면 하산하고 나서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전고점 뚫고 나서 다시금 이제 하산을 했죠. 세비캠과 좀 결이 다르다. 이제 차트 흐름상 세비캠은
상장 이후에 갔던 최고점을 아직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면 세비캠이 최근에 상승해서 윗골에 달렸던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와 일치를 하죠. 그래서 캔들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도 저항이 되거니와 캔들이 위로는 저항이 안 보이는데 어느 쪽에서 보이는 저 먼 곳에 있는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이평선 기준으로만 체크를 하겠죠. 이평선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평선을 다 돌파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더 상승을 보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매물대 위에 있지, 이평선 위에 있지, 그러니까 더 상승을 보겠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란 거죠. 이 자리로 오게 되면. 그런데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가 바로 구름층 상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항 포인트를 잡을 때, 지지 포인트를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서 두 가지, 일단 이평선에서 120 라인까지 있다면 241선을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에서 일목균형표를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됐다 그러면 지지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또 어디냐? 또 구름층 하단이 됩니다. 구름층 하단인데 캔들이 가는 가운데서 구름층이 있습니까? 없죠. 캔들 왼편을 보니까 여기에 구름층이 있는 거예요. 구름층 하단 자리에 왔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저는 매수 공략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봉 마그네틱과 같은 커브이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거든요.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컵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컵 형태를 만들고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직선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곡선의 유형으로 본다 그러면 컵을 만들고 그다음 손잡이를 만드는 이런 패턴이에요. 퐁당퐁당 패턴이라는 거예요. 퐁당퐁당 패턴으로서 그러면 다음 상승할 때에 가는 방향이 어디냐?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 다 올려드렸죠. 대부 마그네틱도 세비캠도 그런 유형이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세비캠은 현재 타점 괜찮습니다. 93,000원대인데 92,000원부터 93,000원 사이 92,000원 전후한 가격대에 매수를 해볼 만한데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 이제 일봉에서도 잡을 수 있고 주봉에서도 보면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의 움직임이었다가 바로 여기 딱 부딪힌 거 보이시죠? 이 라인이 뭐냐면 바로 20주 라인입니다. 상승했을 때의 20주 라인은 중기 이평선이죠. 20주니까요. 20주니까 5, 4, 20, 한 4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이죠. 그 자리 부딪히고 밀렸는데 십자형 도지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살펴보죠.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가가 95,000원이었어요. 95,000원이었는데 내일 이제 제가 공략 가격은 92,000원부터 93,000원을 잡아드리는데 내일 종가가 만약에 월요일 시가인 9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양봉으로 바뀌겠죠. 십자형 도지가 되면서 양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내일 장 마감 상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제가 이제 이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은 주로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2차로 보고 그다음에 매수 타점은 오늘 종가 그리고 한 92,000원 정도 이 자리를 본다 그러면 1차로 목표를 잡는 것은 중간 라인 121선 정도의 자리, 이 자리를 1차로 보고 대응할 수 있겠고 그 위로 보이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손잡이 끝자리까지 가는 자리, 그 자리를 2차 목표가 112,000원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비캠의 매수가 살펴보시면은 92,000원 전후 1차 목표가 100,000원이고요. 2차적으로 좀 눈높이를 높여보시면 112,000원, 손절 라인은 83,0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멘탈을 잡아주는 사람 맨잡러와 함께 여러분들 하고 계신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멘탈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해설위원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5일, 6일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30% 또는 40%까지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좋을 분들이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숲의 환경, 지수가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급 상황도 살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오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급을 면밀히 살펴봅시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안내드렸거든요. 외국인이 처음에는 계속 팔다가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곧 수급 그래프도 나오잖아요. 제가 수급 그래프 계속 올려드렸죠. 계속 올려드리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멘탈 계속 잡아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도 계속 올려드렸죠. 코스피는 분봉 상황, 3분봉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번 참여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현재의 현황, 지수의 현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그거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종목이 흔들릴 때 종목 상담,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종목의 흐름이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목표를 잡고 대응하자.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주식은 파고 파저를 만나죠. 파도를 타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파도를 탈 때에 파저에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파도는 파저만 있는 게 아니라 파고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하락도 어느 정도 견딜 마음을 갖추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 하이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은행 이자만 받고 사셔야죠. 또는 채권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면 이 하이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이 리턴이 주어지는 것이죠. 늘 파저를 추구하면서 맥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파저를 놓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지수의 타이밍이 하락의 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는 기술적으로 잘 보는 전문가들도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현재는 파저입니다. 언제나 파도는 파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제 파고를 향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파저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멘탈이 흔들린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멘탈을 잡아드릴 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파고를 잘 타는 법, 그러려면 함께하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멘탈 잡아주는 남자, 맨잡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열려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바로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오 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럼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재수, 기기수수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도 맥점 잡는 방법들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4월이 그냥 없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 남은 거래일은 내일까지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입니다.